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23살 때, 그분이 42살 때 만났죠. 저를 한 1시간 반 정도 면담하고 나신 뒤에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비서실 구성에 전권을 줬죠. 노무현 대통령이 여의도에 처음 오셨을 때 23살짜리로 가장 나이가 어렸던 보좌관 생활을 시작했고, 제가 92년도에 27살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정말 질풍노도의 시대를 함께했던 이광재입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영광의 시절도 있었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다시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출발할 건가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강하죠. 이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서럽지 않게 사는 세상,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걸 무척 강조하시는, 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반드시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분열된 나라를 극복하자는 거였죠. 그리고 과거 대통령들은 자기 라이벌들을 장관을 안 시켜줬지만 장관을 시키고, 연정을 제안했지만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 통합이 필요하죠.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남남대전 상태에 있죠. 이 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그런 것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의 IT 산업과 전자정부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세력, 디지털 경제 세력, 디지털 정치 세력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스스로 자축하는 박수 한번 치십시다. 고시 공부하다가도 독서대도 실용신안을 내고 매주 일요일마다 저를 아침부터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컴퓨터를 분해해가지고 조립하는데 조립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컴퓨터 책을 보고 컴퓨터를 뜯어보면서 원리가 뭔지 알아보려고, 근데 조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지원 시스템을 만들 때 저를 불러서, 야, 우리가 최초로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랜으로 처음으로 사무실을 연결한 최초의 사무실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거다. 기록으로 남기자. 프로그램을 짜자. 그러니까 이지원 시스템 청와대 만들 때 다들 한가한 대통령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과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누가 처리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디지털의 선도국가가 되냐 마느냐가 대한민국의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디지털과 그린의 세계적인 바이오의 기술 선도국가가 되는 것, 그 길을 열 때 우리가 일자리도 생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통 노무현 대통령을 거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훨씬 더 디테일에 강하고 눈물 많고 인간적인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죠. 지역 균형 발전. 노무현 대통령은 왜 서울은 이렇게 모든 돈과 사람이 집중돼 있고 이 지방에는 면 단위 가면 이제 애 울음소리가 들을 수 없는 이런 걸 어떻게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했죠.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도 하고 가덕도 공항, 신항만, 부산 북항, 혁신도시 수많은 게 어마어마한 논란과 찬성과 반대 속에 진행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떠난 지금 수도권은 다시 50%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지역에 보다 더 지방을 좀 잘 살게 해주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균형자론, 동북아에서 어떻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균형자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균형자론을 내세웠을 때 온 언론에서부터 물매를 맞았죠. 우리야말로 떳떳하게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면은 미국, 중국의 갈등과 협력 여부는 우리의 생존 문제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지혜를 짜내고 해야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반도라는 땅이 정말 전 세계가 사랑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빼겁고 이런 사람도 서럽게 살지 않는 기회의 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중국에 보면 서한이라는 그 서쪽 변방의 조그만 나라가 결국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이 문화를 융합하면서 중국의 기원을 만들었습니다. 돌이 많은 그 그리스라는 반도 국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혁신을 통해서 서양의 기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리스도 로마도 반도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과 서양이 융합하는 이곳 한반도에서 정말 멋있는 나라를,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라고 했다면 저는 사람답게 삶의 질이 행복국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 아니고 서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통합의 나라를 만드는 것, 나아가서 미중일러 사이에 치이는 나라가 아니고 당당하게 강인하면서도 포용하고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그 꿈을 노무현 대통령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